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예. 뭐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검은 쌀학눈 이런 책 제목의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유은총 기자가 좀 지켜봤다면서요. 예. 그 출판 기념회가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진짜 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본 분들만 말씀드리면 이 정청래 대표, 경기도지사 후보군, 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뭐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지만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 전 의원, 그분도 오셨어요? 예. 박난춘 전 시장도 오셨더라고요. 인천시장님도요. 그리고 뭐 이기영 배우도 오셨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신 걸로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 콘서트를 잠깐 했어요. 토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번의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다. 이제 한 단락 끝났고 다음 단락은 어떻게 시민과 함께할지 생각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뭐 김교웅 의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뭐 엔진을 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새과시를 굉장히 세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 양태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뭐 민주당 그리고 범 여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총출동한다시피 한 행사라고 보이고요. 뭐 아마 이제 인천시장의 출마를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청와대에서 시장합니다라는 그렇죠. 이제 예. 걸로 배고프면 배고프지. 시장하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보여서 이제 결국 뭐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결국 박찬대 의원님 또 이제 뭐 저기 또 김경호 의원님의 이제 장자망이 계시는데 김경호 의원님 뭐 또 이제 다른 분들 뭐 박남춘 전 시장님도 아마 경선에 아마 뛰어드실 거로 보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죠. 근데 결국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후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점점 경선의 막바지에 갈수록 그 갭이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그걸 좌우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약간 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또 김경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조금 색이 다릅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투비 컨티뉴. 네. 양태정 변호사님은 가셨어요? 박찬대 의원님 출판 기념회 혹시? 저는 그 당의 다른 회의 때문에 못 아,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 어떤 이해가 진영 됐습니다. 네.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보시기에 네. 이제 유정복 현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할 때부터 알고 예. 제가 연수 을이고 제가 을이고 갑이니까 그때 제가 그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당대표 김민석 총리보다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박찬대 의원님하고 제가 볼 때는 김기용 의원님하고의 어떤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심이 확실하죠.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 개딸의 권리당원이 66대 33으로 정청래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지금 당원 합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이. 그래서 이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좀 너무 심하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너무 자기 당권 대권 욕심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이 꽂아줄 수 있는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념회 갔을 때 네. 의외로 정청래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멀리서 그 당원 몇 분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정청래 대표를 야유하는 모습이 나고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현장에서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도 좀 반감이 생기지 아니, 아닌가. 이게 보면 네.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쪽 인사 제가 밝히지 못하는 그리고 또 여론조사 업체 그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개딸이 분화해서 청딸과 명딸이 되는데 정청래 강성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습니다. 개딸 중에서도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1인 1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자기가 어떤 이슈를 지고 가는 것들은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든 이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인 1표제 그리고 합당 문제. 그렇죠. 대부분 예. 그런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궁색한 게 뭐냐면 야 속도 조절이야 이겁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속도 조절 얘기하는 사람 반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아니 왜 추미애 예를 들어서 김병주, 전현희, 서영교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있는데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악마화해서 없애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보안 수사권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는 검찰 아예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와서, 떡하니 대통령 예. 되니까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나 법사위의 강성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원하고 이제까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이슈의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왕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김어준 그 딴지일보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생각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성 지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을 접수하고 했는데 그 과정 1인 1표 그때는 1대 60이고 1대 20으로 되고 1대 1로 됐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그리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조금 이야기가 진화가 자꾸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찬대 얘기 주제에 조금 그러-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유익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짧게 얘기해 주시면 박찬대 의원의 출마 유정복 시장이 저는- 위협이 좀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위협되죠. 예. 저희가 긴장해야 됩니다. 다만 3선이거든요.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한다면 3선의 어떤 관록. 그러니까 인천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 가장 발전하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높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원주택, 천원택배.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천원택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과 결부되어 있는 이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초선이냐 아니면 3선이냐 명품 도시 인천 역동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이 동력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박찬대 의원이 가지는 중앙 인맥이 과연 이 인천이라는 현장에서 먹힐 것인가 좀 달리.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민주당 후보로는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김교흥 의원이 계신데요. 김교흥 의원이 조금 이제 당내 이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당심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정인갑 대변인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너무나도 훌륭한 이 예. 민주당의 이제 자산이시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이제 대통령의 힘을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인천 시민의 힘 그리고 이제 통합의 힘을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김교웅 의원이 정책 제안을 또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이제 현장 행보를 통해서 이제 그 유정복 시장의 실정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현장 행보들을 좀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민심 투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골목골목을 통해서 이제 그 인천 시민들 옆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이런 전략을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도 중앙에서 이제 중량감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의 이제 복잡한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행정가로서 풀어낼 수 있을지 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박찬대 의원이 멋진 아이돌을 보는 것 같다면 이제 우리 김교웅 의원은 우리 옆집의 푸근한 아저씨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우리 민심에 또 어떻게 속 다가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약간 계파 간의 그런 대결로 조금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 지금 후보군을 봤을 때 경선을 치른다면 좀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친명 대 친청 프레임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건 아니다. 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아, 다 친명. 다만 친청과 뭐 비청 정도 있을 뿐이다. 반청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뭐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도 당권파 비당권파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이제 거의 무산은 됐지만 그 합당 이슈에 대해서 김기용 의원은 합당을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아무래도 지금 당권파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고 친청.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더 가까운 쪽이었고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박찬대 의원이면 당연히 뭐 지난 전당대회 때 겨뤘던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반청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예. 이제 김기용 의원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안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지금 친청 반청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서로를 좀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에 중심에 또 약간 또 박찬대 의원님이 또 일종의 약간 거기에 뭐 중심 약간 수장 같은 이미지가 돼서 그래요? 예.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나 박찬대 의원 두 분 다 굉장히 사이도 좋고 진짜 뭐 어제 출판기념회 네. 가서 뭐 이제 축사까지 할 정도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빨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는 김기용 의원께서 앞설 거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거든요. 두 분이. 두 분 사이가요? 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과 김기용 의원 두 분의 여론조사 뭐 물론 이제 그건 늘 변화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 인지도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 그 갭을 얼마큼 줄일 수 있을지 예. 또 당원들의 마음에 또 양쪽도 얼마나 호소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당심은 김기용 쪽이 더 앞서고 같고 사실 뭐 민심 여론조사 쪽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게 50대 50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 이제 버무려져서 나오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령 대변인님 보시기는 상대 분석 차원에서 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민주당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심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냐 지금 그걸로 지금 갈려 있는데 김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대, 19대, 20대 때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에게 3번 연속으로 이제 패배하면서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장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선거는요. 그리고 행정력 싸움이지 투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불리해 보인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전당대회 때 38%를 득표를 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31%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연수로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오히려 더 당심을 못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그 시장 선거에 대두가 돼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과연 이 표가 다 결집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서운 게 결집이 안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인천에서 사표가 발생하는군요. 예,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인천이 특히 그런 특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강력한 유정복이라든지 이학재라든지 뭐 진짜 길게 봐서는 윤상현 의원까지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를 상대하기는 너무 지금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박찬대 의원이 나오고 또 김기용 의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걸 보면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분은 유정복 시장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이제 강한 후보들이 나왔으니까요. 이 최근에 진행된 인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 유정복 시장과 이 민주당 후보군 간의 이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히 명심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이 박찬대 의원과 맞붙었을 때 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뒤처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이 유 시장을 지지하는 연령대가 20대와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유 시장은 이 유권자들과의 밀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근 지금 연두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두 방문이라는 거는 이각 지자체에 있는 데를 시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좀 이 시민과의 이 스킨십을 좀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선거까지는 3달까지 남았고 그리고 또 유 시장 행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게 표심으로 변화되는 걸로 이게 발전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좀 유정복 시장하고 최근에 뭐 만나시거나 해서 좀 유정복 시장님의 3선 고지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치가 과잉돼 있죠. 우리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 정치여야 되는데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치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 유정복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도 냅니다. 근데 이게 이거죠.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아쉽게도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가족이랑 상의를 해서 인천 연수 송도로 이사 왔습니다. 송도의 어떤 발전, 인천의 발전을 봤을 때 대단하거든요. 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인천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인천 대통령상도 받고 유엔에서 주는 상도 받고 그렇거든요. 객관적인 지표가 유정복 시장의 임기 동안에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천이 부산을 젖혔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의 국회의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도시를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사람을 채우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든 사람이 한 번 더 했을 때 안정감을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기웅 의원님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또 박찬대 의원님도 훌륭하지만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정복 시장. 한 말씀만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일단 뭐 김기웅 의원님도 훌륭하고 김기웅 대변인도 훌륭하신데 유정복 시장님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뭐 1월 재판했고 이제 2월에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분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죄 확정이 되면 이 인천시장 또 재보궐선거 치러야 될 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게 죄질이 좋지 않아요. 이게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본인 대선 경선에 약간 투입했다. 그리고 뭐 자서전 같은 거를 뭐 10개 신문사 정도에 뭐 광고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데 글쎄요. 인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따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제가 짧게 한마디만 저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5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공소 취소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이렇게 계속 개헌 관련해서 엮으려고 하시고 근데 그거 이제 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으로 됐는데 그게 진짜 잘못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유정복 시장 너무 세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선 때 기대도 전혀 없고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보통의 사례인데 지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많게는 49%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그 송영길 시장 당시에 35% 나왔었고 박남춘 전 시장도 40% 겨우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선 시장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요. 아까 김기웅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시정 성과가 상당했다. 그리고 인천이 이 300만 인천이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서 제2의 경제 도시로 발돋움했던 것에 이 유정복 시장의 임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아까 뭐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그다음에 뭐 윤상현은 이런 분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어떻게? 그렇죠. 예. 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 후보부터 의원보다는 예. 이학재 시장이 조금 더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주자로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격차가 상당하다고 보는 여론도 당 안에는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 분명히 말씀하셨드렸던 것처럼 경쟁력이 있고 김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학재 후보에게 3번이나 이제 패배한 그런 이력이 있었고 또 유정복 시장도 박남춘 시장에 이어서 2번이나 지금 재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인천 시민들이 정말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뽑았던 후보들을 뽑았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제가 하나만 더 그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시도 경제 성장률이 한 2.6%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유정복 시장 때 2년 연속으로 6%가 나왔어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가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는 본인이 인천 출신의 인천 국회의원 출신의 대통령이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인천시를 굉장히 소외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정복 시장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뭐 기초단체장도 했고 이제 장관까지 역임해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박찬대 의원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를 하면서 또 이제 국정을 전반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 김교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그렇죠. 행정의 경험도 있고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 전체 상임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도 좀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제 이런 얘기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또 그만 나오고 이제 정책 선거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 기자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말고 예. 제 3당에서 후보들이 혹시 지금 물망이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인천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종국 시장님은 아니시고요. 아직 뭐 다른 민주당 후보님들도 아니십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기붕 예 이기붕 이기붕 옛날 이 부통령과 이기붕? 예 이기붕 저희가 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네. 때 총리하셨던 분 말씀하시는데 인천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유일한 후보고요. 지금 이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정치를 원래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 생명 바이오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관련 학과에서도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관련 사업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에서는 일단 이기붕 후보 예비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이 등록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조국혁신당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바로 민주당 맞은편에 있거든요. 건물이 건물이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천시장에 대한 후보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시당 위원장이 예. 김영현 조국혁신당 위원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지금 합당 이슈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당론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나부터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본인이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냇물의 매기. 맥이요. 사실상 미꾸라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뭐 합당해서 사실상 시쳇말로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인데 세종시에 지금 출마 의사를 네. 밝히기도 했고 인천시에도 지금 합당 이슈가 결렬되면서 저는 충분히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시당 위원장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얘기 뭐 잘 꺼내 주셨어요. 근데 민주당과의 그런 합당 이슈가 사실 이제 물거품으로 됐고 지방선거 때 전까지는 합당은 안 한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합당은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합당 이슈가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까 이재령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에도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인갑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순조롭게 가는 듯했지만 결국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절차라든지 수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원들을 등에 업고 이제 한번 좀 해보려고 했으나 전준철 변호사 특검 문제가 또 네. 터지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이건태 의원이 또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대통령을 아끼고 이제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거라면 괜찮겠지만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진짜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풍문으로 들은 건데 이제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는 오히려 이제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를 세게 흔드는 소위 말해서 친명 의원들에게도 그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도 국회가 너무 그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바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당내 내홍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좀 시그널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런 당의 내용을 빨리 잠재우고 이제 원팀이 돼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또 지방선거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강득구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리셨다가 이제 빚삭제라고 하죠. 그쵸. 빚삭을 하시는 또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중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들을 계속 이제 SNS나 이런 뭐 마이크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좀 설득하고 좀 더 이렇게 침착하게 이제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이렇게 너무 이게 쇼맨십에 매몰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하고 싶다는 이제 대통령의 시그널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강득구 의원이 SNS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홍익표 수석 만났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는 불필요한 오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명백하게 당무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무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선 이후에 합당을 원하고 있고 그 합당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그 오더에 따라서 그 의견 개진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그거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강득구 의원이 SNS에서 올렸다가 빗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겠죠. 이거를 보고 저도 처음에 그냥 지나가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제가 다시 손손히 뜯어 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총리한테 제가 볼 때 보내는 글을 잘못 올렸다가 삭제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어제 만난 지 페북에 올렸을 때 아무 없어요.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위원이 최고위원한테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략, 타격 소재.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거 누군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한테 또 최고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당내 분란이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보십시오. 특검 후보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건인데 김성태를 변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임명하는 기준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입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 여론,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 계기가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서 당무를 개입한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싸움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무 개입을 하시려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뭐 3주나 걸릴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일단락이 진작에 됐었겠죠. 근데 그 아무래도 원만하게 좀 당내 민주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저희가 얘기 나눠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남자들이라는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인천의 박찬대 의원,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서울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찍은 남자들, 픽한 남자들 민주당 경선에서 좀 힘을 발휘할까요? 그건 양태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뭐 주시죠. 충분히 발휘할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픽해서만 된 건 아니고 특히 본인이 그전까지 보였던 뭐 정치에서든 행정에서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집니다. 먼저 나왔던 그 이제 서울시장의 주요 후보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보통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변호사 아니라도 뭐 교수든 뭐 언론인이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죠. 근데 보통 위원회가 대부분 저도 가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거나 보통 다 이렇게 그냥 결과 정해놓고 뭐 동의하시 이렇게 가는데 성동구에서 하는 위원회를 갔더니 글쎄 막 자료를 이만큼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위원회 뭐 길을 1시간이면 끝나는데 막 4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진짜 일을 한다. 그래갖고 막 혀를 내두르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성동구의 세종대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음 듣는. 그러니까 뭐 그분 아마 얘기하신 분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아마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네. 분이었겠지만 뭐 그런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근데 대통령이 뭐 픽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분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당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또 결국 후보는 당원이 결정하고 또 최종 당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명심이 과연 경선에서 힘을 발휘할까요? 힘들죠.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명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박찬대 의원, 뭐 한준호 의원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당심에서는 사실 거의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당내 당심 투표 그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심의 픽을 받은 후보들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행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쳇말로 개딸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더 합리적인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는 그런 분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무섭긴 한데 아마 당 안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쯤에서 그럼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럼 인천시장 선거 현 시점에서 어느 진영이 유리한지 이번에 네 분이 그냥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이고요. 뭐 6대4 시원하게 6대4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 대변인. 네, 저희도 민주당이 6대4로 이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여당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되죠.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힘이 되는 유정복 시장 저희 쪽에 뭐 이게 이학재 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윤상현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경선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전 차분해지면 돋보이는 후보가 저희 쪽에 있다 봅니다. 그 몇 대 몇? 저는 5.5 대 4.5로. 항상 아슬아슬하세요. 김기영 대변인. 저는 항상 마지막에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함이 승리한다. 이재명 대변인. 저는 8대 2 정도로 봅니다. 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야. 지금 민주당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재외동포청 부산 이전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있어요. 할 말이
지금 인천 시민들이요, 뭐 해양수산부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송영길이란 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 인천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지금 소외를 하고 다른 지역구에다가만 지금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시민들, 특히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2대2 구도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유정복 이학제대, 박찬대 김경호 누가 봐도 8대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